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수술비가 없어요. 여자의 말에 남자는 벌떡 일어나 은행에서 전 재산을 찾아주는데 이후 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태수는 오늘도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 묵직한 공기, 그리고 옆자리에는 이미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퇴직 후 태수는 집안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운동이라도 좀 하라며 말해도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기름기가 다 빠져나간 듯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커피포트를 켜고 혼자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멸치볶음, 그리고 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장사 나가며 미리 차려둔 반찬이었지만 그마저도 입맛이 없어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 한 술을 뜨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퇴직이 이렇게 허무한 거였나?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자신에게조차 낯설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시장 근처를 산책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늘 비슷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는 노인들, 운동복 차림으로 빠르게 걷는 사람들, 그리고 그 틈에 섞이지 못한 자신. 퇴직 전엔 회사에서 부장이란 이름으로 수십 명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한 통의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걸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동네 문화센터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 앞 게시판에는 사교댄스 회원 모집이라는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중년 남녀가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히 그 포스터를 바라보다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직장 시절 동료였던 박노식이 서 있었습니다. 노식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여기요, 요즘 내가 다니는 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병 나겠더라고요. 그의 말에 태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댄스라니,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 노식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도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 사람 사는 만납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노식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말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 많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다 품이 있고 예의 바릅니다. 그 말에 태수는 슬며시 웃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누가 관심이나 있겠냐? 형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뭐라도 해야죠. 노식의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축 처진 어깨,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손으로 턱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꽤 괜찮았었지. 문득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문화센터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짝을 지어 천천히 회전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스텝마다 맞춰 발을 내딛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젊음의 한 조각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태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랑 한 곡 쳐보실래요? 태수는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 저는 처음이라. 그러나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끌게요.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태수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노래가 흐르고 그녀의 손길에 맞춰 몸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뻣뻣하던 어깨가 풀리고 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음악이 끝나자 그녀가 말했다.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아니요, 발만 밟은 것 같아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태수의 가슴 속 깊은 어둠을 잠시 비춰주었습니다. 춤이 끝난 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미라라고 해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태수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럼 잘 됐네요. 이제 자주 오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즐거울 거예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집을 나설 땐 향수를 뿌리고 셔츠를 다려입고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외출이 잦아요? 그냥 운동하러 나가는 거야. 운동? 댄스 동호회가 운동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태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잠들기 전까지 윤미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향기, 손끝의 온도, 그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미라는 동호회 모임이 끝난 뒤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의 제안에 태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요즘 춤추는 게 제일 즐거워요. 덕분에요. 그 말에 태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긴 하구나. 그의 눈빛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직 후 잃어버린 자존감, 무기력,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해주는 한 여자의 미소가 그의 세상을 다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오늘이 기다려진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작이라는 걸. 정태수의 발걸음은 어느새 익숙하게 문화센터를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동호회 문을 열 때마다 낯설지 않은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태수 형님 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엔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 자리에 윤미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로 그를 반겼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오늘도 기다렸다고 말하는 듯해서 태수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둘은 함께 춤을 추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윤미라는 태수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 아내와의 거리, 퇴직 후의 공허함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는 태수 씨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 말 한마디가 태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말투를 썼습니다. 저도 한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결국 행복해지려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아껴야 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말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녀 앞에서만큼은 오랜만에 존중받는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윤미라는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태수 씨, 혹시 투자 같은 건 관심 없으세요? 그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투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동호회 사람들끼리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업이요? 네, 별건 아니고요. 문화센터 옆에 있는 커피숍 자리 있죠? 그걸 우리가 인수하려고 해요. 그녀의 말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자리가 진짜 괜찮대요. 임대료도 싸고 손님도 많고. 태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윤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태수 씨, 돈이 문제라면 걱정 말아요. 제가 믿는 사람들과 하는 거라 안전해요. 형식상 투자자, 이름이 몇 명 더 필요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틈틈이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태수는 이상하게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미라는 자신이 직접 만든 커피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커피요, 앞으로 우리가 팔 커피예요.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그 말 속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요? 태수가 묻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태수 씨도 함께니까요. 그녀의 미소가 태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저축해둔 노후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아내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지. 며칠 후 그는 윤미라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서류를 꺼내들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계약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녀의 말대로 서류엔 공동 투자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습니다. 서류에 펜이 닿는 순간 태수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윤미라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미라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그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저녁 같이 먹어요. 이 드라마 봤어요? 꼭 우리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고 그 시선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회장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 선생, 요즘 미라 씨랑 친하시죠? 예, 뭐 그냥 같이 춤추는 사이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 전에도 몇 번 그런 일 있었어요. 무슨 일?
투자니 뭐니 해서 돈 잃은 사람이 좀 있었죠. 그 말에 태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미라 씨가 그럴 리가 있나?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떠올랐다가 회장의 말이 겹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는 다시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서야 되겠나?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윤미라가 말했다. 태수 씨, 커피숍 계약 다 됐어요. 우리 곧 오픈해요. 그녀는 기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태수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손끝이 닿자 태수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작은 균열이 서서히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윤미라가 동호회 다른 남자들과도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커피숍 계약서에 이미 다른 이름을 올려두었다는 걸. 그저 그녀의 웃음을 믿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 만큼의 용기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그 빛에 물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살아보는 거야. 그의 중얼거림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잔혹하게 무너질지를. 커피숍이 오픈한 날 정태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일어났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려입고 구두를 닦고 머리까지 빗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의 눈빛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문화센터 근처의 커피숍은 생각보다 멋졌습니다. 유리문에는 카페 미라클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미라가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에요, 태수 씨. 그녀의 미소는 눈부셨고 그 순간 그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축하 화환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미라의 친구들과 동호회 회원들이 왔습니다. 미라 씨, 축하해요. 와, 진짜 잘 됐네. 그들은 윤미라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고 웃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나도 저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뿌듯함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라는 태수에게 와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수 씨. 이 일은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미라 씨가 다 한 거죠. 나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그래도요,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에 태수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매일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윤미라의 존재만으로 그곳은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바리스타에게 주문을 지시하며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윤미라가 자주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요. 내일은 오후에 봬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태수가 혼자 가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미라 씨는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습니다. 그럼 언제 오시나요? 모르겠네요. 저희는 지시만 받습니다.
그의 말투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설마 일이 바쁜 거겠지. 너무 의심하지 말자.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찍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임시휴업이라는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문화센터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어? 미라 씨 또 그랬대. 진짜야? 이번에도 돈이라며? 그래, 투자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씩 걷어갔다던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 두 잔이었지만 이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설마 나를 속였을 리가 없어.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앞에는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그 손길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자 숫자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금액 어디로 빠져나간 겁니까?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동투자계약 계좌로 송금 처리된 게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동의하셨죠? 동의했다고요? 태수는 그제야 자신이 서명했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형식상이라던 바로 그 문장. 손에 쥐었던 계약서가 머릿속에서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화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이미 사라졌어요. 피해자만 여럿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라 씨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내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통장 왜 비었어요? 퇴직금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잠깐 투자한 거야. 금방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 당신이 무슨 투자를 해요? 누가 시켰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마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 좀 해.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태수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윤미라의 웃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태수 씨도 함께니까요.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며칠 후 그는 다시 문화센터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햇살이 따갑게 비쳤지만 그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의 발끝에는 오직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멍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식은 밥과 물컵.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그녀가 흘리고 간 눈물 자국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윤미라의 번호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그는 이제 분노와 슬픔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집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술병이 몇 개나 비어 있었고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낯선 손님 하나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정태수 씨 아니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문화센터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미라 씨 때문에 피해봤어요. 그의 말에 태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당신도요? 예. 나뿐 아닙니다. 최소 5명은 넘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소 준비 중이에요. 경찰에도 진정서 냈습니다. 태수는 명함을 덥석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을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이미 출국한 것 같아요. 태국으로요. 그 말에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출국? 네. 일주일 전 비행기 기록이 있답니다. 경찰이 확인 중이에요. 태수는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술이 아닌 절망이 그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럼 난 이제 끝이네요.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허무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작은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태수 씨, 피해액이 꽤 크시네요. 3억 원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같은 수법으로 피해본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윤미라라고 했어요. 어디선가 찾을 수 없나요? 현재 인터폴 협조 요청은 넣어놨습니다. 다만 잡히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비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는 비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동호회 회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수 형님, 미라 씨 소식 들었어요. 뭐라고요? 태국에서 잡혔대요. 경찰이 연락 왔어요. 그 말에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잡혔다고요? 네. 그쪽 경찰이 송환 절차 진행 중이랍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요. 하지만 그 말에도 태수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잡혔다는 사실이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녀의 송환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 구치소에 있습니다. 곧 조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구치소 앞에 섰습니다. 회색 건물, 차가운 철문, 그리고 비냄새.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윤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은 맑았습니다. 태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의 가슴 속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나도 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만큼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말에 그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면회실 유리창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올려 유리창 너머로 그 손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젠 늦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 짧은 대화로 긴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릿한 구름 사이로 겨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커피 향 속에 그녀의 웃음과 눈물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인생도 이런 맛이겠지.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정태수의 집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달 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것만 같았지만 그 소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구석에는 윤미라가 남기고 간 서류 봉투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그것을 버리려 했지만 매번 손이 멈췄습니다. 그 속엔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 다 끝났지. 그는 담담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박히며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문화센터 동호회 회장. 편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 형님, 새로 시작해 봅시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편지 밑에는 새로운 동호회 장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구나. 며칠 뒤 그는 다시 춤을 추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많았지만 음악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태수 씨. 회장이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좀 굳었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회장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낡은 기억들이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춤이 시작되자 그의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이 느낌 잊고 있었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비록 파트너는 없었지만 그는 음악과 함께 숨 쉬었습니다. 그의 발끝이 바닥을 스치자 묘한 해방감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작은 모임 있습니다. 와보시겠어요? 모임이요? 네,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예요. 형님 같은 사람 많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도 좀 사람들 속에 있어야겠죠. 그 주말, 그는 약속 장소인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고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박은주 씨, 새로 합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태수입니다. 식사 중에도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 말에 태수는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좋죠. 커피는 언제나 좋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믿은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 들었네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수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함께 춤을 췄습니다. 윤미라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점점 옅어졌습니다. 대신 은주의 존재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은주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은주 씨, 내가 다시 살아도 될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 말에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돌아왔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정태수는 몇 달 만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앞엔 사람들로 가득한 사교댄스 대회장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의상과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그는 이런 무대에서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 이 무대에 섰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장면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난 아직 살아있지.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춤은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의 몸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윤미라와 함께했던 그 춤, 그 손끝의 감정, 그때의 자신감. 하지만 이번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엔 슬픔 대신 집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다시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은주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은주가 말했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춤췄어요. 그게 제일 멋진 거예요. 그녀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태수 씨, 이제 과거는 놓아줘야 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근데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미 반은 해냈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 분노, 후회가 모두 흩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 웃을 수 있겠네요.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지도 강사로 초대받은 자리였습니다. 정 선생님, 신입 회원들이 많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그를 무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잠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자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그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회원들은 그의 발을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춤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리듬은 발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삶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슨이 끝난 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춤을 추세요.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그 남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엔 이제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쳐있던 눈빛 대신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괜찮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새 계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은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이번 주말에 작은 무대가 있어요. 같이 나가 보실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내가 파트너죠.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웃음 속에서 또 한 번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끝이 아니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 말이 이번엔 위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신발을 꺼내 닦았습니다. 그 신발엔 닳아버린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성스레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픔을 넘어선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주말 오후 문화센터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죠. 정태수와 은주가 함께 서는 무대, 그리고 그가 지난 몇 년의 상처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신발끈이 달아해졌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발이었습니다. 그가 첫 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함께한 신발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은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즐기러 나가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안에는 묵직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엔 그의 제자들과 회원들이 앉아 있었고 구석에는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윤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윤미라는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어디선가 고단함이 묻은 얼굴이었죠.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무대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감정이 아닌 현재의 자신을 위해 서야 할 때였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은주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즐겨요. 그녀의 말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끝은 과거의 기억을 밟아내듯 단단하게 바닥을 디뎠습니다. 관객석에서 조용히 숨죽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몸짓엔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담겨 있었죠. 춤은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가볍게 회전했고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태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쌓여왔던 용서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나도 너도 모두 자유야. 음악이 끝나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가 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관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라의 자리를 바라봤지만 이미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남긴 한 장의 꽃다발이 무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감정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을 덮어주는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회원들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이었어요. 선생님, 마지막 포즈 멋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모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덕분이에요. 밖으로 나오자 노을이 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은 함께 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아오를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은주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를 다시 믿게 해줘서. 은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거 새로 문을 연 작은 댄스 교습소 열쇠예요. 같이 가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같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 닿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교습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칠한 흰 벽,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빈 무대. 그는 불을 켜며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합시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엔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그림자는 두 개였지만 마음은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겠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겠다고. 그의 가슴 속엔 더 이상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평화와 새로운 사랑의 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 버텼다, 정태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스스로 울컥했지만 이번엔 눈물이 행복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피어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태수의 교습소는 동네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에 새겨진 이름, 리턴 댄스. 그 이름엔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돌아온 춤, 돌아온 나. 태수는 매일 그 간판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면 나무바닥 위로 부드러운 빛이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음악을 틀고 몸을 풀었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그의 표정은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발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리듬은 일정했고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그에게 춤은 이제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근육이었습니다. 선생님, 커피 드릴까요? 은주가 따뜻한 머그잔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머리엔 작은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밝았습니다. 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이 커피 냄새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가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그의 인생에도 그렇게 조용히 새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교습소에는 새로운 수강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부부, 중년의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 70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누군가는 잊고 싶은 일을, 누군가는 새로운 만남을 원했습니다. 태수는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춤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음악을 끄고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다가와 묻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중에 저분 좀 특별하지 않아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묘하게 슬픈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눈빛 예전의 나 같아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예감이었죠. 그날 저녁 교습소 문을 닫은 뒤 태수와 은주는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둘은 늘 그렇듯 나란히 앉았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비추고 있었죠. 이제 진짜 평화로워졌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커피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요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그 쓴맛마저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윤미라 씨 소식 들으셨어요? 태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됐나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인 말로는 지방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계신데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네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죠. 그 사람도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를 용서했고 그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카페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은주 씨 있잖아요. 예전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그때 모든 걸 잃었기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걸.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는 법이죠. 그의 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젠 함께 세워봅시다. 천천히.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차가운 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는 우산을 펼치며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같이 써요. 그녀는 머뭇거리다 웃으며 우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그는 문득 예전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심하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습소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말보다 빗소리가 더 큰 위로를 주는 밤이었죠. 문 앞에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은주는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진짜 집 같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우리 둘 다 다시 태어난 곳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 한 곡 더 하실래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가 웃었습니다. 지금요? 여기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비도 오고
음악도 있으니까. 그는 스피커를 켰습니다. 조용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주는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겹쳐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음악이 끝나고도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아픔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이해와 새로운 시작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이제 우리의 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그 빛 속에서 새로운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계속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화려한 박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교습소 문을 열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는 자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도요. 그의 발걸음이 음악처럼 고르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위로 따뜻한 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태수의 인생은 이제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었습니다. 그의 춤은 끝이 아닌 삶의 언어로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교습소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만든 인생의 무대 위에 새로운 빛이 켜졌습니다.